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피부과 파트를 맡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김혜원입니다.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괜찮은데 또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. 그래서 왜냐하면 마스크는 이 물 상태로 어떤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은 방부제가 좀 적게 들어가요. 뭐 이런 바셀린이나 끈끈한 그런 크림이나 이런 것들은. 근데 물 성분이 많은 화장품들은 방부제를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. 금방 세균이 자라기 때문에. 예를 들어서 방부제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쓰면서 오히려 피부가 따갑거나 아니면 자꾸 뭐 어떤 피부염이 일어나거나 나도 모르게 자꾸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특정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마스크를 마를 때까지 쓰면 아무래도 이제 수분을 다시 가져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. 그래서 패키지에 적어진 대로 뭐 15분, 20분 그 정도 젖어 있을 때, 촉촉해 있을 때 떼는 것이 좋겠습니다. 마사지를 하고 이런 거를 신경을 못 쓰는 경우에는 딱 붙여만 놔도 훨씬 더 수분 공급이 잘 되고 또 그 다른 어떤 유효 성분이 좋은 성분이 있다면 흡수가 잘 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매일매일 일일 일팩을 했는데 내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.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네. 우선 자외선 차단제가 A to Z에서 제일 중요한 필수품이고 자외선 차단제 다음으로는 이제 보습제. 피부의 건조함이 해결이 되면 피부 자체의 어떤 그 자기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외에 이제 유효 성분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것들은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A 이런 성분들은 일상적인 주근깨는 굉장히 얕은 부위에 표피에 생기는 그런 멜라닌 색소의 증가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피부의 각질만 잘 이렇게 부드럽게 제거만 해줘도 금방 얼굴이 환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하나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이런 화장품 성분 중에 그래도 많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는 원래는 약으로 나온 비타민 A 계통입니다. 뭐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도 있고 화장품에는 레티놀, 뭐 레티날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트레티노인 성분이 유일하게 FDA에서 인정받은 주름 개선용 연고제,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거든요. 색소 침착이 되거나 노화가 진행됐을 때 발랐을 때 다시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. 근데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러니까 화장품 수준에서는 막 주름이 펴지고 주근깨가 확 좋아지고 이런 정도보다는 약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논문을 찾아봤어요. 근데 논문은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 스폰서를 받은 논문이라서 조금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영양이 좀 부족한 현대인 여성들, 특히 이제 뭐 고기도 좀 안 먹고 막 이제 그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피는 콜라겐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식이 섭취를 잘하고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음식들 고기도 많이 먹고 뭐 이런 분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비타민 C나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먹어서 효과를 주는 것보다 직접 도포해서 효과를 주는 경우가 더 고농도인 경우도 있습니다. 비용 대비 효과는 요즘 레이저가 워낙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은 한 번 레이저를 받아도 주근깨 같은 거 굉장히 좋아지잖아요. 그래서 뭐 미백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레이저가 훨씬 더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텐데 화장품은 의약품은 아니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고 피부에 어떤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 자체가 장기적인 노화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방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레이저는 이제 또 어떤 레이저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적절하게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순간이 도움을 받는 정도로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20대 때도 문제가 없으면 안 받는 게 맞겠죠. 근데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도 같은 질문이 있거든요. 25세부터 막 이런 고효능의 화장품을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30, 40대 이후에 쓰는 게 맞느냐 그런 것처럼 레이저도 젊었을 때부터 하면 혹시 피부가 손상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그 간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레이저를 하느냐도 중요하고 피부를 많이 어떤 막 이렇게 재생시키는 그런 레이저 말고 가벼운 형태의 색소 레이저 같은 뭐 아니면 혈관 레이저 같은 것들을 어쩌다가 띄엄띄엄 하는 것들은 젊었을 때부터 해도 왜냐하면 피부가 잘 재생이 되고 오히려 잘 회복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너무 자주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뭐 프랙셔널 레이저 같은 피부를 자꾸 재생시켜서 자극을 주는 뭐 레이저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이런 거를 막 2주에 한 번씩, 1주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
약간 피부 관리 받듯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피부가 잘 재생이 되고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피부가 민감하니까 민감하고 자꾸 빨개지니까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레이저는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적절한 간격과 그리고 적절한 그런 레이저 종류를 잘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레이저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적절한 가격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싸면 그 원가를 어떻게 절감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분이라는 거는 그 가격에 합당한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히말라야 어디서 추출해가지고 비싸다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비슷한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다. 근데 비타민 C 화장품인데 비타민 C 자체 원료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순도라든지 또 임상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품질 유지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저렴한 화장품을 쓰다 보면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이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고가도 아니고 너무 저가도 아닌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피부의 온도를 잠깐 증가시켜서 어떤 화장품에 그냥 마스크를 쓰진 않잖아요. 화장품을 좀 바르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게 돼 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만으로도 피부가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병원에서 LED 그 재생 치료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강도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그런 임상시험이 제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용 제품들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특정한 기준에 맞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. 정확하게 우리가 최적의 어떤 용량과 시간을 정확히 알고서 해야 되는 경우,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유효한 어떤 그런 단계에 오르지 못한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사계절 자외선은 늘 존재하지만 여름에는 땀이나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량을 좀 증가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바를 때 2마디 정도 이렇게 잘 펴바르시고 특히 땀이나 피지에서 지워지기 쉬운 콧등이나 광대뼈 등에는 점심 또는 외출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